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2월 마지막 주 토론토 부동산 모기지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뉴스들을 본 다음에 정리해서 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주일 정도 모아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안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치를 제가 정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억나는 기사들을 제가 다 추려 가지고 급조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Bank of Canada Governor say Canada will lean on real estate because we need the growth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에드먼튼이랑 캘거리에 있었던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긴 한데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과열돼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Q&A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뉴 메저먼트, 그러니까 2016년이나 2017년도 같이 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느냐, 나올 거냐, 이 질문에 여기는 wasn't worried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실제 인터뷰 장면에서는 new measure, 그러니까 조치는 없을 거라고, 지금 아직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취약한 경제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고 더 넓은 공간을 원하고 있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건 템포러리다.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직도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과열이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 된다고 믿고 있다면, 그 방향이 계속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요. 요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우리의 취약한 캐나다 경제 사정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둔다. 2016년이랑 2017년과는 다르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 보시면 Bank of Canada monitoring red hot housing market for sign of overheating, 과열 조짐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finally see early sign of overheating 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 중에 2016년과 2017년과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 인터뷰는 사실 조금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일 전인데요. 더그 허이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과 날카로운 예상을 하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이 영상에 보면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2016년, 17년,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붐이 언제 끝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고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은요. 자, 2016년, 2017년도와 지금과의 다른 점. 그때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 부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채 상승이 걱정거리인 거죠. 게다가 이때는 부동산 시장의 주체가 주로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시장 가치를 더 부풀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곽을 중심으로 한 엔드 유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집을 사서 자가로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경쟁이 붙어서 수요가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캐나다의 취약한 경제 성장을 서포트한다는 취지하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이유도 다르지만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더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을 사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더그 호이는 원래 자산 가치에서 최소한 15%가 지금 거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it's okay.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재 콘도 가격이 안정세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고점에서 10% 정도 가격이 하락돼 있다고 빠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맞긴 한데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2월 초에 발표된 1월 달 데이터를 가지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17일 날 이제 포스팅된 기사죠. 이 인터뷰는 조금 더 그 전에 했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다운타운 주거용 콘도는 언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고 나와 있죠.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가격이 12월 대비 약간 오른 느낌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요. 가격은 실제로는 지난달 소폭 하락했고요. 이게 1월 달입니다. 1월 말에. 그쵸? 작년 말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물은 좀 빠졌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일 70개가 넘게 업데이트가 되던 매물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끼기도 하십니다. 매물의 공급량은 지난 말과 초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상당 부분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다운타운 콘도 판매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주택에 대해서 이제 강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콘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제 지금부터 여름까지 뭐 괜찮지 않을까. 물론 어떤 지역이라든지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모기지 이자율 인상과 콘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면 또 다른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지금부터 여름까지가 이제 구입이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질문하신 분이 다운타운 주거용 콘도만 지금 구입하시기 위해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외곽 주택 거래하고 모기지 거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오퍼를 2개를 썼고 또 오퍼를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운타운 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시간이 한 2주 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을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시장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실제로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것도 지난 15일 전쯤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래들 때문에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주, 한 3주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장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king price보다 비싸게 팔린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멀티가 붙어서 asking price가 한 2만 불에서 4만 불 이상 팔린 것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 이제 바이어 시장에서 셀러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다시 댓글을 남겨드린 일화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요. 자, 정리해 놓은 거에 수요 하락, 공급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 파악.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인터뷰에서 What will be the sign of the end of the real estate boom?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는 거죠. 이 과열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끝날 것이라는 이제 조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우거 호이가 이제 수요 하락, 공급 증가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어느 시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외곽은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는 분위기죠. 근데 지금 반면에 다운타운은 지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며칠 전에 한 분이 뉴마켓 지역에서 타운하우스를 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예산이 한 80만 불 정도 되는데 멀티가 붙을 걸 예상해서 70만 불 밑으로 제가 알아봤는데요. 70만 불 밑으로 봤더니 한 8개인가 있더라고요. 타운하우스가요. 그만큼 지금 외곽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이 계속 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작년처럼 공급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사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첫 번째 회계 연도가 끝날 때나 아니면 새해 경영 계획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앞으로의 시장 동향이 어떻게 변화할죠.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드는데 RBC에서는 두 가지 이제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어요. 그 두 가지 위험 요소가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 산업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넓은 범위의 불확실성이라고 저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베이스 케이스는 5% 상승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는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한다고 그랬고요. 여기죠. 베스트는 8%고요. 8%고요. 그리고 월스트는 아직도 30% 다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얼마나 오른다 이건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떨어질지도 제가 모르고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는 아직도 30%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예전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와 월스트의 이 갭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불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Best case look like huge positive. 하지만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아, 참. 지난주에 제가 모기지 이자율이 오를 거라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예. TD은행에선 모기지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5년 고정이 0.25% 올랐고요. 그리고 5년 변동은 0.2% 정도 내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영상의 마지막에 팁 드리고 갑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